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보내주신 금융섹터 10년 전망 보고서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요즘 은행 지점 가는 일보다 스마트폰 앱 켜는 일이 훨씬 많으시죠? 네, 바로 그 변화, 금융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특히 주목하는 건 그 S&P 500 지수에서도 꽤 큰 비중, 한 13% 정도 되죠. 이 금융섹터가 어떻게 디지털 우선 생태계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JP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뭐랄까 전통의 강자들이 어떻게 단순 은행을 넘어서 진화하는지 이런 걸 보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힘이 뭔지, 또 새로운 성장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볼 때 가치는 어떤지, 또 조심해야 할 위험은 없는지 이런 핵심들을 명확하게 짚어서 가장 중요한 통찰력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디지털 전환 속도예요. 보고서에서도 강조하더라고요. 기존의 그 지점 중심 은행 업무가요. JP모건의 체이스 모바일 앱이나 또 골드먼삭스의 마이커스 같은 그런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말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고요. 뭐 피부로 느껴지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창구를 온라인으로 옮겼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이 막 융합되면서요. 예전에는 없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AI가 알아서 신용 점수를 매겨준다거나 실시간으로 국제 결제가 바로바로 된다거나 또 다른 서비스의 금융 기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 임베디드 금융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고부가 가치 서비스들이 그 전통적인 예대마진 있잖아요. 네. 대출이자랑 예금이자 차이로 벌던 거, 그걸 보완하면서 훨씬 높은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 이걸 끌어올릴 잠재력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아, ROE 개선이요? 네. 보고서 보면 2030년까지 세계 디지털 뱅킹 시장이 연평균 한 15%씩 커져서 무려 3조 달러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와, 15% 연평균 성장이면 엄청나네요, 진짜. 또 보고자가 주목하는 큰 기회가 자산 관리 분야라고요.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어마어마한 자산, 68조 달러인가요? 네, 맞아요. 68조 달러. 이게 향후 한 20년에 걸쳐서 밀레니얼 세대, 또 G세대로 넘어갈 텐데 아시겠지만 이 세대들은 뭐 거의 디지털 원주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는 거죠. 특히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AI가 포트폴리오 짜주고 관리해주는 거예요. 이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나 찰스 슈업 같은 회사들이 이 흐름을 아주 잘 타고 있고요. 아, 25%? 더 높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ESG 투자, 그러니까 환경사회 지배구조 중시하는 투자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이게 새로운 수수료 수입원으로 뜨고 있다는 점이에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도 이미 뛰어들었고요.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가 뭐 2030년대 가면 10조 달러 규모까지 클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와요. 이야,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단순히 돈 맡기고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뭐랄까 자산 관리, 기업 금융 솔루션까지 다 아우르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JP모건의 그 JPM 코인, 이건 기업 간 블록체인 결제를 돕는다고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캐시 프로는 기업 재무 관리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핀테크랑 협력하는 오픈 뱅킹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잠재력이 큰데도 보고서에서는 현재 금융 섹터 주가가 시장 평균보다 좀 낮게 평가받고 있다면서요. PBR이 1.2배, PER은 12배 수준이라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보고서는 그 이유를 시장이 아직 이 금융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성공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익성, 이걸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만 해내면 거의 뭐 기술주처럼 높은 ROE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가능성 자체는 높게 보는군요. 그렇죠.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디지털 고객 비중이 벌써 80%를 넘었대요. 그러면서 비용 효율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게다가 평균 한 3.5% 정도 되는 배당 수익률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이거든요. 네, 배당도 있죠. 그리고 또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핵심 수익원,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예대 마진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개선될 여지가 커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금리가 1% 오르면 연간 80억 달러 추가 수익을 예상하기도 했고요. 80억 달러요? 와. 네. 그리고 팬데믹 때 혹시 몰라서 쌓아뒀던 대손 충당금 있잖아요. 그게 일부 다시 이익으로 돌아오는 효과도 있고요. 확실히 기회 요인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 보고서는 어떤 점들을 좀 경고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글쎄요. 위험 요인이라면 역시 작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급격한 금리 변동, 이게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순식간에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 꼽혀요. 네, 금리 리스크. 그리고 디지털화가 빨라지니까 그만큼 더 정교해지는 사이버 보안 위협, 이것도 절대 무시 못하고요. 또 애플페이나 페이팔 같은 그런 강력한 핀테크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그렇죠. 경쟁도 심화되고 그렇다면 은행들은 이런 위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보고서에 나온 대응 전략 같은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주요 은행들은 일단 그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더 철저히 관리하는 전략, ALM이라고 하죠. Asset Liability Management, 이걸 강화하고 있어요. 자산,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거랑 부채, 예금 같은 거의 만기 시점을 잘 조절해서 금리 변동 충격을 줄이는 거죠. 금리 변동 위험 피하려고 여러 가지 금융 파생 상품 쓰는 거, 해지 또 늘리고 있고요. 아, ALM 강화랑 해지요. 네.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는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AI 써서 이상거래 탐지하는 시스템 도입도 아주 활발하고요. 핀테크 기업하고는 경쟁하면서도 JP모건 체이스페이랑 애플카드가 협력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는 손잡고 같이 성장하는 길도 찾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이죠. 네.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금융 섹터는 단순히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걸 넘어서서 AI나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이랑 만나면서 데이터 기반의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뭐랄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이 변화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저평가된 가치나 새로운 성장 동력, 또 괜찮은 배당 같은 투자 기회가 분명히 보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변동성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위협, 또 치열한 경쟁 같은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동적인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보고서는 주로 기존의 금융 대기업들이 어떻게 이 변화의 물결을 잘 타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새로운 기술들을 훨씬 더 파격적으로 활용하는 어쩌면 금융계 외부에서 온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플레이어들이 미래 금융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